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오늘부터 뉴욕으로 퇴근합니다. 놀면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모든 것. 이은지, 황고은 지음, 청림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이은지, 은사장.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프리랜서가 되었다. 지금까지 경험한 직업만 무려 34개. TBWA 코리아, 에어비앤비, 한국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기업과 일하며 컨텐츠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는 컨텐츠 마케팅 회사 플락의 대표로 카카오 1분 플랫폼에 카드 뉴스 및 인터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남들이 말려도 하고픈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자유로운 영혼. 매년 기업의 스폰을 받아 힙한 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가공하는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8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황 PD와는 쿵짝이 잘 맞아 디지털 노마드 팀으로 함께 활동한다. 여행 그 자체도 사랑하지만 여행을 단순한 휴식뿐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인생의 동반자 황 PD와 함께 하고픈 일은 반드시 해내가는 삶을 꿈꾼다. 황고운 황 PD. 20살에 처음 입사한 콘텐츠 마케팅 회사 플락에서 8년째 일하고 있다. 매년 수백 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며 다양한 SNS 채널에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작한다.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서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황 PD라고 불린다. 은 사장과는 9살의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경험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사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기에 도전을 사랑하는 은 사장 옆에 꼭 붙어 있는 중이다. 차례 살펴볼게요. 들어가며 디지털 노마드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1장 디지털 노마드 뉴욕 가다. 2장 뉴욕의 삶에서 찾아낸 인사이트. 3장 뉴요커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4장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5장 함께 힘을 느낀 여행의 끝자락. 6장 뉴욕에서의 일상을 정리하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디지털 노마드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나는 지금껏 34개의 직업을 거쳤는데 한 번은 오프라인 행사를 주최한 적이 있다. 준비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해 난생 처음 투자 제안서를 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1000명의 사람들로 꽉 찬 무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무대의 조명이 꺼지자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허무함이 몰아쳤다. 나도 언젠가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7년 뒤 뉴욕 한 달 살기라는 나의 꿈을 꺼내며 나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투자 제안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을 생각하느라 밤새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 오로지 내 안에서 출발한 나를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고은이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아 뉴욕으로 떠났다. 우리는 뉴욕의 새로운 공간들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임무를 맡았다. 자유로운 여행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낯선 도시에서 일하며 얻은 영감과 배움을 통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공원과 골목, 카페와 재즈바를 돌아다니며 뉴욕을 만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뉴욕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내 꿈을 실현하는 영광의 순간을 선사했다. 나는 사람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보다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답답한 사무실에서 일하기보다 언제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원했다. 이 프로젝트로 그토록 바라왔던 나의 꿈을 뉴욕에서 이루게 된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로 살다 보니 다른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단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사니 짐을 스스로가 책임질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 이를 통해 주도적으로 내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 주체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원한다면 누구나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고 자신이 꿈꾸는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낸다면 간절히 바라던 모습에 도달하는 영광의 순간을 누구나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시기에 뉴욕에서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여행의 설렘과 꿈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간절한 꿈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과 환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1장 디지털 노마드 뉴욕 가다. 여행은 의지가 아니라 결제의 문제. 황고운. 2018년 1월 새벽,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집에서 넋을 놓고 울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은 사장이었다. 전화를 받자 그녀도 나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그동안 사업만 하다가 야심차게 들어간 첫 회사에서 총알같이 퇴사한 것이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조금 다른 형태였지만 우린 각자 마주한 이별의 고통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퉁퉁 부은 얼굴로는 외출조차 할 수 없어 전화기만 붙잡고 서로를 위로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 나에게 은 사장이 덜컥 미끼를 던졌다. 우리 그냥 확 뉴욕 가버릴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뉴욕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가자고? 은 사장은 무엇이든 말을 꺼내면 언젠가 기필코 꼭 해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그녀를 알고 있기에 나는 은 사장이 툭툭 뱉어내는 모든 말에 한결같이 이렇게 답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한 달 후든 1년 후든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낸 서로와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뉴욕은 너무 갑작스럽잖아. 게다가 작년 제주도의 기억을 떠올리자니 두려움이 먼저 몰려온다. 나에게 제주도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아니다. 그곳은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로서 처음 떠난 여행지였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첫날, 술에 잔뜩 취한 나는 이런 말을 영상으로 남겼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뭘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바다를 보다가 문득 떠올릴 수 있으니 그게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첫날의 바람은 처절하게 배신당했다. 그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동안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며 낭만을 느낀 날이 단 하루도 있었나? 롱패딩을 입어도 덜덜 떠는 날이 많을 정도로 날씨는 최악이었고 호텔, 자동차, 액티비티까지 닥치는 대로 후원을 받은 덕분에 단 한순간도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한 달 동안 매일 옮겨 다닌 숙소였다. 우리는 숙박 어플에서 한 달간의 숙소를 제공받는 대가로 30개의 호텔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다. 매일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일정을 짰고 숙소에 들어가면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내부를 촬영해야 했다. 매일 아침 늦잠도 못 자고 조식을 찍으러 가는 일도 괴로웠다. 은 사장의 딸 태은이까지 합류하자 더 심란한 고행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은 사장은 태은이를 돌보면서 운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 또한 둘이 함께하던 콘텐츠 수집을 혼자 도맡아 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다. 제주도에는 고작 한 달 남짓 머물렀는데 서울에 돌아와서는 무려 3달 동안 그곳의 잔해를 치워야 했다. 여행하며 자유롭게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낭만과 여유는 가짜는 환상처럼 사라졌다. 제주도에 다녀온 후 우리 인생에 디지털 노마드는 다신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뉴욕을? 그것도 한 달씩이나?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여자 둘이 만나니 계획은 일산천리로 추진되고 있었다. 곧장 항공권 가격을 비교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결제 버튼을 누른 후였다. 비상용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 비행기표를 끊자 출국까지 남은 4개월이 막막해졌다. 돈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명분도 없었다. 거창한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싸한 이유 정도는 필요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은 사장은 더더욱 그랬다. 이번에는 태은이를 데려갈 수도 없으니 남편에게 독방 육아를 부탁하려면
뭔가 목적을 만들어야 했다. 나 또한 생계비를 허공에 날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무언가 이유가 필요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여행의 목적을 찾아 헤맸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냥 놀고 싶었고 뉴욕에 가고 싶었다. 우리만의 스펙터클한 여행 경비 버는 방법. 이은지. 뉴욕에선 1,000만 원을 마음껏 탕진하고 오겠어. 페이스북에 항공권을 끊었다고 올리며 신이 나서 설레발을 쳤다. 그런데 부러움이 넘쳐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0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걱정 섞인 댓글만 수두룩하게 달렸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는데 설마 출발 전에 강의를 미친 듯이 뛰거나 다른 일을 받아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출발까지 채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딱 맞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SNS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대표팀이 우리의 뉴욕 프로젝트를 궁금해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약속을 잡아 한달음에 달려갔다. 대표님은 제주도 한 달 살기부터 쭉 우리를 지켜봤고 이후에 뉴욕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일정도, 계획도, 심지어 여행 경비조차 없는 상황. 이렇게 된 이상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대표님께 솔직하게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뉴욕은 어디든 감각적인 공간이자 콘텐츠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식당. 그 모든 곳이 부동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혹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제안해 줄래요?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같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을 공간으로 풀어본다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연결고리였다. 만약 대표님의 제안과 우리 여행의 컨셉이 맞는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우리에게 어쩌면 새로운 시도가 될지도 몰랐다.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흥미로운 여행기를 더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 우리만의 색을 덧입힌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10년째 이 바닥에서 굴러온 내 직감으로 보건대 대표님의 제안은 분명 청신호였다.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뜬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와 어떤 제안서를 만들지 피 터지게 고민했다. 결혼 전 썸남의 마음을 반드시 사로잡을 정도로 전략적인 나인데 뭔들 못하랴. 하지만 막상 노트북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았다.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몇 날 며칠 고민한 끝에 대표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대표님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대화를 나눠야 했다. 대표님은 부동산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대중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하고 싶어 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코워킹 스페이스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곳을 활성화할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사무실 월세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공유하는 신개념 공강 사업으로 특히 스타트업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코워킹 스페이스 업체인 위워크의 출발점이 바로 뉴욕이었다. 뉴욕에는 이미 수천 개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었고 수많은 뉴요커가 이용 중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머리에 번쩍 불이 들어왔다. 프로젝트의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밤을 새며 제안서를 써내려갔다. 다음에 3가지를 고민하며 말이다. 첫째, 컨셉. 의미 있는 경험은 가치 있는 컨텐츠가 된다. 가장 먼저 컨셉을 한 줄로 표현해야 했다. 수년간 카피를 뽑아왔지만 이것만큼 나의 사고 회로를 멈추게 한 것도 없었다. 긴 고민 끝에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경험은 콘텐츠로서 매력적이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는 이전부터 의미 있는 콘텐츠를 원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엉덩이 무겁게 의자에 앉아 씨름하기보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이를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풀어내고 싶었다.
분명 우리의 색다른 경험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좋은 씨앗이 될 것이다. 둘째, 전달할 수 있는 가치. 모든 마케팅이 그렇듯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점은 강점이 된다.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과 채널의 장점을 파악해야 했다. 우리가 가진 채널, 팔로워 4,000명의 페이스북, 이웃 2,000명의 블로그. 이 채널은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엔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의 팔로워 대부분은 마케팅 업계 또는 스타트업 종사자, 인플루언서 등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차별점으로 활용했다. 내 채널과 이웃들의 속성, 그리고 콘텐츠가 노출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차이였다. 셋째, 대표님의 고민에 초점을 맞춘 제안서. 한 사람만을 위한 제안서의 핵심은 여기에서 나타나야 했다.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힌트를 얻은 우리는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이 일하는 공간뿐 아니라 먹고 자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을 콘텐츠로 담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표님의 사업과 직결되는 코워킹 스페이스 탐방이었고 그 외에 뉴욕에 의미 있는 여러 공간을 둘러보고 콘텐츠로 활용할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우리가 방문할 장소, 수집할 콘텐츠, 주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담았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분명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대표님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영상도 만들었다. 그렇게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제시한 제안서가 완성되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치는 어느 날,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 다가왔다. 밤새 연습한 보람도 없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채로 속사포 랩을 하듯 발표가 끝났다. 대표님은 듣는 내내 알 수 없는 무표정한 눈빛을 보였고 나는 속으로 망했다 라고 생각했다. 손과 발이 젖을 정도로 진땀이 났다. 그런데 대표님의 입에서 표정과 전혀 상반된 대답이 나왔다. 컨셉, 기획 의도, 방문할 공간 모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녀와요. 가서 마음껏 뉴욕을 누리고 오세요. 콘텐츠는 그 후에 만들고 그곳에서는 제약 없이 두 분만의 뉴욕을 만들어 보세요. 의미 있는 경험이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믿기지 않았다. 스폰서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됐고 우리는 1,000만 원을 받았다. 대표님은 누구보다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해 주었다. 지금 쓰고 있는 글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을 벅찬 마음. 집으로 가는 내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스폰 받은 거 맞지? 이거 실화지? 100번도 넘게 물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도전은 이렇게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번 여행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아요. 황고운. 디데이 30일. 막상 떠나기로 결정이 났지만 마냥 설레지만은 않았다. 출발 전까지 준비할 일이 태산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시간에 쫓기며 필요한 업무를 나눠서 처리했다. 은 사장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벌었고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나머지 준비 사항들을 처리했다. 후원받은 1,000만 원은 큰돈이었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아이 엄마인 은 사장은 한 달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해야 했다. 나 또한 월세를 비롯한 각종 고정 지출을 미리 마련해야 했다. 은 사장은 한 달 동안 10곳 넘게 강연을 뛰어다니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일했다. 이에 질세라 나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여행 겸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숙소 예약, 코워킹 스페이스 업체 접촉, 그 외 장소 리스트업, 여행자 보험 가입, 로밍, 비자 발급, 명함 제작, 프로필 촬영, 장비 구매, 인터뷰 촬영 연습, 출간 제안서까지. 도대체 어떻게 견뎠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뿐인가? 옷이며 화장품 등 프로젝트 외에 여행에 필요한 개인적인 부분까지 준비할 것들은 넘쳐났다. 무리한 일정 때문이었는지 결국 탈이 났다. 설렘 대신 부담만 늘어나자
서로에게 쌓인 불만이 터져버린 것이다. 은 사장은 매일같이 아이를 맡기고 밤마다 강연장으로 갔고 그때마다 눈치를 보느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나 역시 혼자 여행 준비를 전담하다 보니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답답했다. 정신없이 허덕이던 우리는 결국 감정이 상했고 떠나기 2주 전 그간 쌓인 서러움을 토해냈다. 이런 문제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함께 잘 헤쳐나가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이대로 프로젝트를 멈출 것인지, 어쩌면 떠나기도 전에 모든 게 무산되어 버릴 수도 있었다. 우리는 전자를 택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목표를 세웠다. 첫째, 떠나기 전에 힘든 것은 그냥 인정하자. 둘째, 떠나기 전에는 개고생하더라도 뉴욕에서는 소중한 순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여행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다짐.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뉴욕까지 가서 일만 하고 오는 것이 두려웠던 나는 두 번째 목표인 소중한 순간 하나만 바라보며 잠깐의 힘듦을 견뎌내기로 마음먹었다. 뉴욕, 그 찬란한 여행을 시작하며 황고운. 드디어 길고 긴 여행의 서막이 올랐다. 뉴욕이라는 환상의 도시로 떠나는 날이다. 여행 준비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짐은 넘치다 못해 결국 수화물 규정을 위반했고 은 사장은 딸이 올 생각에 벌써 마음이 저려온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빼박이다.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버려서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우리 중 한 명이 뉴욕에 간다는 설렘으로 심장에 무리가 와 쓰러지지 않는 이상 99.9%의 확률로 떠나야만 한다. 떠나기 전날 밤 그간의 힘듦은 온데간데 없이 소풍날을 맞이하는 아이처럼 기대감에 부풀어 밤을 꼴딱 지새웠다. 잠을 못 자 퍼석거리는 얼굴로 비행기를 탔지만 마음만은 몽글몽글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의 기쁨을 잊지 않고 싶었다. 서둘러 메모장을 꺼냈다. 꿈에 그리던 뉴욕에 가는 날. 어떻게 흘러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되게 이상하고 신기한 날이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된다. 그토록 바라던 꿈. 제주도 한 달 살기보다 10배쯤은 이루기 어려웠던 꿈. 은 사장이 버킷리스트에서 10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오래된 꿈. 언젠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마냥 행복했던 꿈. 그 꿈과 마주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뉴욕은 단연코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 영화에서만 만났던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뉴욕의 밤거리. 예술가의 온기가 흐르는 감각적인 공간과 생소하지만 미각을 돋우는 맛있는 음식들까지.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 캐리를 만나고 뉴욕에서의 로맨스를 즐기고 사랑하는 가족의 결혼식을 보는 일 등. 떠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뉴욕이 어떻게 기억될지 참 궁금했다. 그리고 한 달 살기를 끝내는 마지막 날 밤 깨달았다. 지금 이곳이 뉴욕의 맨 순간이 너무 소중했다는 걸. 아쉬운 마음에 바람을 손잡고 잡아보기도 얼굴로 온기를 느껴보기도 했다. 해질녘 노을에 감탄하며 귓가에 들려오는 음악에 감사했다. 그 추억은 책을 쓰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우리의 뉴욕 한 달 살기는 뜨거운 여름밤처럼 찬란했다. 한 달 살기가 끝나고 돌아와 뉴욕의 사진과 기록을 수도 없이 꺼내보았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유난히 무기력하고 지친 날, 그날의 기억을 되돌리면 어쩐지 위로가 되었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한국에서 와는 전혀 다른 삶,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곳으로 향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뉴욕을 다녀오기 전과 후 우리는 완벽히 다른 마음을 품고 살게 됐다. 진정 원하는 일과 삶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귀 기울이며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뉴욕을 추억하고 사랑하며 그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행복해하고 있다.
너무도 소중했고 감사했던, 그래서 눈부시게 반짝였던 30일간의 행복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려 한다. 2장. 뉴욕의 삶에서 찾아낸 인사이트. 시작부터 파란만장. 뉴욕 홈리스 체험기. 이은지. 내 꿈은 그랬다. 인생에 한 번쯤은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 캐리처럼 뉴욕의 멋진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살아보는 것. 그렇기에 뉴욕을 여행하며 어떤 집에 살 것인가는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떠나기 전부터 멋진 집에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무조건 시내 한가운데 끝내주는 야경이 펼쳐지는 역세권 집을 고집했다. 뉴욕에 살고 있는 내 동생 은명이는 까다로운 나의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결과 떠나기 한 달 전 끝내주는 뷰와 깔끔한 시설, 위치까지 모두 만족하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다. 일이 술술 풀리는 듯했고 기쁜 마음에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에 닥치는 대로 자랑했다. 세상 멋진 집에서 지내게 된다는 내 말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다. 이제 뉴요커로 폼나게 살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됐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날이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은 뉴욕으로 떠나기 하루 전 발생했다. 뜬금없이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놀라지 말라는 말을 먼저 꺼낸 것부터 놀랄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언니가 살 집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가 됐어. 원래는 돈도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겨우 받아냈어. 역시나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다. 동생은 뉴욕에 도착한 날 함께 집을 둘러보고자 했지만 내게에는 이미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안색이 파래졌다. 바로 내일이 출발인데 왜 하필 지금? 언제나 그렇듯 여행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무력감에 빠져 비행기에 올랐다. 짐을 풀 곳도 없이 탑승한 뉴욕행 비행기. 우리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14시간 비행의 쩔은 얼굴을 씻지도 못한 채 낯선 집들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세상 멋진 집에 살려던 두 여자는 세상 초췌한 모습으로 뉴욕 맨하튼을 누비게 되었다. 첫 번째 집은 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엄청난 초역세권으로 맨하튼의 한가운데 있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주머니에 총자루 하나를 꼽을 법한 키 큰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 살면 치안은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둘이 떠나온 여행이니만큼 안전은 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 혼자 살던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역시나 집에 들어서니 좋은 향기가 났다. 깔끔한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내 마음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힘들었다. 창문이 없는 것과 너무 번화가에 위치했다는 것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창문이 없으니 답답함 그 자체였다. 꿈꾸던 야경은 전혀 볼 수 없었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마치 서울역 바로 앞에 사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며칠 머물고 떠난다면 모를까 오래 살아보는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과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을 원했다. 다음 두 번째 집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강을 하나 건너 브루클린 지역에 있었다. 이동하는 내내 뉴욕 시내에 살아야 한다는 고집을 꺾는 것만 같아 불안감이 더해졌다. 뉴욕하며 맨하튼밖에 모르던 나에게 브루클린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라 내심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브루클린의 첫인상은 깔끔함이었다. 한국과 비교하면 판교 같은 신도시 느낌이었다. 곳곳에 공원이 있어서인지 이전 집에 비해 주거지라는 인상이 강했다. 길에는 노숙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니 웬걸 한쪽 벽면 전체가 창문이었다. 맨하탄 뷰는 아니었지만 뉴욕의 멋진 건물들이 한눈에 보이는 고층의 넓은 아파트였다. 부엌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 있었는데 왠지 그마저도 뉴욕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아일랜드 식탁에 아무런 간흥도 없었는데
뉴욕에서 만나니 이렇게 다를 수가. 점점 두 번째 집으로 마음이 기울여지려는 찰나 집주인 아주머니가 결정타를 날렸다. 우리 아들이 몇 년 동안 여기에 살았는데 이 근방에서 이렇게 괜찮은 집을 본 적이 없어. 근처에 역도 3개나 있고 게다가 건너편에 금융회사가 많아서 잘생긴 남자들도 많이 지나다녀. 카페에 앉아있으면 눈호강 한다니까.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 그 집에 살기로 결정했다. 절대 주변에 잘생긴 남자들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뷰가 좋고 아일랜드 식탁이 멋있어서였다. 그렇게 계약을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는 집 앞 공터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켰다. 방송 주제는 뉴욕에 왔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함께 걱정해 주었다. 약 30시간 가까이 씻지도 못한 우리의 초췌한 모습은 뉴욕 거리의 노숙자와 비슷했다. 전날부터 시끌벅적한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위로했다. 그렇게 계약이 완료되고 집에 들어오니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을 구한 게 맞는지, 지금 뉴욕에 있는 게 맞는지.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분명 한국은 아니었다. 냄새조차 뉴욕의 냄새였다. 사실 집은 보름만 계약해 두었기에 우리는 이후에 살 집도 찾아야 했고 당장 내일 모레부터는 일도 시작해야 했다. 눈앞에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았지만 당장 두 발 뻗고 잘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안도감이 몰려왔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일단은 뉴욕에서의 첫날 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겹겹이 쌓인 짐 속에서 한국에서부터 고이 쌓은 소주병을 꺼냈다. 앞으로 한 달,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지, 무엇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못한 채 우리는 밤새 술잔을 기울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운데 읽지는 못했는데 책 중간중간에 그 뉴욕으로 떠나기 전 한 달 살기를 위한 팁, 뭐 숙소 구하는 팁, 공간, 장비 이런 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뉴욕에서 집 잘 구하는 법, 여행 기간에 맞는 집을 구하라, 단기 숙소는 헤이 코리안에서 이렇게 등등 되게 유용한 꿀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이 뉴욕을 여행하실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